안녕하세요. 인생도 공부가 필요해. 인공필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에 거주 중이신 김수연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생도 공부가 필요해 채널 메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김수연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따끔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흥미진진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70세 되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저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니 이제는 내 품의 자식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은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 바꿨다. 왜? 왜? 바꾼 비번 좀 알려줘. 들어가 있게. 싫다. 싫다고? 그래. 내 집인데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뭐야, 왜 그래? 나 지금 반찬 가지러 왔어. 다 떨어져서. 이제 반찬을 사 먹든지 내가 해 먹든지 알아서 해. 왜 그래, 엄마? 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러는 엄마가 황당하겠죠. 저도 압니다.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맘대로 들락날락하면 어떡하니? 네가 네 시어머니 그럴까봐 싫다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의가 아니니까. 딸이 예전에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다. 왜? 나도 너희 오면 당연히 불편해. 부모라고 자식이 무조건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너도 이제 볼 일 있으면 며칠 전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 물어보고 허락받고 나 있을 때 와서 초인종 눌러. 알겠니? 딸이 뭔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전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하더군요. 뭔가 후련한 듯 무거운 게. 저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느라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한기수가 8살, 딸 한지수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만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정에는 아버지만 계셔서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일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아들, 딸을 열심히 키워서 둘 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아들 한기수는 40세, 딸 한지수는 36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 키웠죠.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느라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고 늘 바빴습니다. 집안일이 쌓이기 일쑤였고 어린 아이 도윤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찬을 가져다주고 손자를 봐주는 것이 나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오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현숙이 언니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글쎄, 아들네 집에 반찬 주러 갔었는데 그걸 애들이 몰래 버리는 걸 딱 본 거야.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뭐라고? 반찬을 버렸다고? 그래, 나도 말로는 들어봤는데 직접 겪으니 더 충격이 큰가 봐. 어제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는데 진짜 딱했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기도 한다니까요. 입맛에 맞네 안 맞네 하고 건강에도 안 좋은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왜 더 좋아하는지. 냉장고 봐봐, 맨 배달 음식통만 있지.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지.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반찬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녀는 자신과 자식들 사이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끈끈하고 가깝다고 믿었죠.
남편 대신 함께 고난을 헤쳐온 게 바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머니가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 바리바리 이것저것 만들어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심시간 맞춰서 나온다고 해서 시간을 맞추려 부랴부랴 온 건데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라도 알면 누르고 집안에 들여다 놓을 텐데 오전 내내 땀 흘리며 반찬 만들 걸 그냥 집 앞에 놔두고 가기엔 날이 너무 더워 기껏 만든 반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받았는데 어머님, 제가 급하게 친정에 왔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요. 미리 반찬 가져다 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친정 가면서라도 다음에 오라고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냥 친정에 갔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꾹 누르며 사돈어른이 왜 아프셔? 어디가 아프신데?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긋하셨나 봐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병원 가봐야겠구나. 그럼 이 반찬 냉장고에 넣고 갈 테니 비밀번호 알려줘라. 어머님 집이 너무 엉망이라 그런데 그냥 경비실에 맡기시고 가세요. 죄송해요. 잠깐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갈 건데 사실 5분도 안 걸릴 텐데 경비실에 맡기라는 소리에 어이가 없고 내가 물건 가져다주는 택배기사인 건지 너무 씁쓸하고 빈정도 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고 돌아서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반찬 넣어주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도윤이 엄마가 안 알려줘서 경비실에 맡기고 가고 있어. 아들은 집이 엉망이라 그런가 보네. 비밀번호 문자로 알려드릴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요. 아들은 지 애미 기분은 상관 안 하고 아내만 두둔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다시 경비실보단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낫을 것 같아 경비실에서 반찬을 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긴장이 되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는데도 뭐에 쫓기듯이 급하게 반찬을 넣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대략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벌렁벌렁 마치 남의 집에 나쁜 짓 하러 온 강도처럼 두근두근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게 나쁜 며느리일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나쁜 며느리일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반찬을 가져다 주나 봐라. 내가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들이 바빠서 안 가지러 와서 내가 온 거지 뭐 오고 싶어서 온 건가 등등 마치 불청객 대하듯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도 덥고 3시간가량을 밖에서 헤매다가 기운이 쭉 빠져 집에 왔더니 딸이 와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그냥 왔어. 볼일 보고 엄마 보려고.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딸을 보자 하소연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찬만 놓고 그냥 나온 거야? 언니는 아무리 정신이 없었어도 미리 연락을 줘야지. 날도 더운데. 비밀번호도 말해주기 싫어서 경비실에 맡기고 가라는 게 정상인 거니? 내가 지네 집에서 뭐라도 훔쳐간대. 아, 근데 엄마,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아니 상황은 그러긴 한데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언제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지. 내가 아는 내 딸의 생각이 이렇다니. 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 엄마도 그렇고 저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도윤이 6시 하원하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집엔 다신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린 손자를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전화 한 통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어른들의 문제지 그 애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지만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띠리릭 오류 소리만 나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놀이터로 도윤이랑 같이 갔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간 게 불과 일주일이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 다녀갔다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인가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살짜리 손주는 놀이터의 모래를 만지며 놀이에 집중해 있지만 모기에라도 물릴까봐 연신 손부채를 치며 손주 옆에 붙어서 모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모래놀이가 실증이 났는지 씻으며 그네며 잠깐씩 올라갔다 내려오길 반복하며 그 쬐금만 녀석 따라다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가 다 전화가 안 되고 비밀번호는 틀려 계속 아니라고 띠리릭거려서 놀이터에서 기다린다. 아, 엄마 비밀번호 바뀌었는데 말을 안 해줬네. 미안해요. 다시 비밀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그리고 도윤이 더워서 놀이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원한 카페라도 가시지. 결국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새로 받았습니다. 지엠이 애타게 전화 기다린 건 생각 안 하고 나는 안 더운 사람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삭히며 손자가 배고플 생각이 들어 급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 난장판인 거실엔 여기저기에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살림 만졌다고 뭐라 할까 싶어 하기 싫었지만 손자의 밥을 챙기기 위해 김씨 할머니는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오자 김씨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오네. 아들은 이 앞에서 만났어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더 있기 불편해서 김씨 할머니는 나는 이만 가보마 하고 말했습니다. 네, 가시게요? 감사했어요. 버스 아직 있죠? 라는 아들, 며느리의 말에 서운했습니다.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은 드셨는지 수고했다라는 말보단 급하게 따라 나와 인사를 하며 보내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1층에서 잡고 있는지 한참을 안 올라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복도의 말소리가 들려보니 아들과 며느리 둘이 나와서 비밀번호를 또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가 이렇게 늦을 줄 알았으면 영화는 밤에 볼 걸 그랬다. 비밀번호 바꾸는 것도 1인에 등등. 둘이 바쁘게 야근을 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왔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하게 영화 보고 온다고 손자 봐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거짓말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아들 녀석도 며느리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생고생 키운 그 아들이 만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숫자 몇 개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또 아무리 자식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겠구나 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밖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함께 저녁을 먹고 놀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엔 아들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있었네. 친구가 아들을 보고 아는 척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니? 말도 없이. 아, 도윤이 좀 맡기려고요. 뭐 갑자기 애를 맡긴다고.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도윤이 엄마는? 도윤이 엄마도 오늘 바빠서요. 집에 안 계셔서 지금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친구분이랑 집에서 계시게? 같이 저녁밥 먹으려고 했지. 그럼 저는 도윤이 놓고 갈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제가 오늘 정말 바빠서요.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도윤이 아직 밥 안 먹었어요. 하며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 말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언니도 고생이 많네. 집에 함께 들어왔던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저녁을 해 먹으려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 손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정신을 쏙 빼놓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같이 먹자 언니. 애가 남자애라 그런가 정신이 하나 없네요. 그래 미안해. 연락할게. 다음에 꼭 먹자. 친구가 돌아간 뒤에 저는 아이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들 집과는 다르게 푹식한 매트도 깔려있지 않고 테이블이며 식탁이며 여기저기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러다 잠시 한 눈판 사이에 손자 도윤이가 쿵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도윤아. 넘어지면서 어디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도윤이의 이마가 발갛게 부었고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연고를 찾아 발라주고 아이도 진정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 며느리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도윤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멍이 들 것 같은데. 그러자 깜짝 놀라는 며느리가 어딜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살짝 쿵하고 넘어졌는데 이마에 멍이 들 것 같아. 아니, 얘 얼굴을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본다고 본 건데. 지금 갈게요. 손자는 그 전에 넘어진 건 잊어버리고 재밌게 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급하게 왔길래 미안하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 잘 좀 봐주세요. 애 밥 차리느라 잠깐. 다른 사람 못 믿어서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좀 더 주의하셔야죠. 하며 급하게 애를 안고 신발을 신고선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애를 믿고 맡겨요? 너무 속상하네요. 하며 나가더라고요. 속상한 며느리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참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애를 보는 일은 참 힘이 들고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속이 상하겠지만 얼굴에 멍 하나 난 것으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라 이해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더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며느리에게 지 애미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 좀 해라.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라는 등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와 변명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들 집에서 들었던 대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인심 써서 이번 일을 넘어가겠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주위에서 손자고 뭐고 봐주지 말라고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던 거구나라는 말이 절실히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김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 앞인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도윤이 좀 맡겨야 하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김씨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너희는 내가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난리치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애 데리고 왔다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당연히 애도 봐줘야 하니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사정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약속이라 어쩔 수 없어요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다면서 왜 나를 강도처럼 취급하니? 난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아니? 이제 도윤이는 알아서 둘이 봐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친구들하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할 거야. 아들은 옆에 애 엄마도 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처갓집에서 이런 일 겪었다 그러면 엄마도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해.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씩씩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 바꿨다. 왜? 한 번도 비밀번호 바꾼 적 없더니 그래서 뭘로 바꿨는데 알려줘 들어가 있을게. 싫다. 싫다고? 그래 내 집인데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뭐야 왜 그래? 나 지금 반찬 가지러 왔어. 다 떨어져서. 반찬을 사 먹든지 내가 해 먹든지 해. 왜 그래 엄마? 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러는 엄마가 황당하겠죠.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맘대로 들락날락하면 어떡하니. 네가 네 시어머니 그럴까봐 싫다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의가 아니니까 딸이 예전에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다. 왜? 나도 너희 오면 당연히 불편해. 부모라고 자식이 무조건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너도 이제 볼 일 있으면 며칠 전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 물어보고 허락받고 나 있을 때 와서 초인종 눌러. 알겠니? 딸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갑작스런 김씨 할머니의 행동에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길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김씨 할머니도 적응해 갔으니 자식들도 차차 적응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필요할 때만 부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김씨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이제는 그 기대를 접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서운함을 딛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식들도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며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자식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부모님들의 행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감사히 여기며 동시에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